오늘 타이틀이 국회 기부문화 선진화 포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선진대열에 갈 수 있으면 시민사회에 또 정착이라고 보고요. 서로를 다양한 가치로 인정하는 가운데 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국회 차원의 시작이 돼서 더 큰 힘이 실을 줄 믿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회를 나눔과 베품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제도, 국가 정책의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인식을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계시는 NPO 단체 여러분들이 우리 이일하 우리 공동위원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이렇게 모이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기부 문화 선진화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어떤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돼 있는데 이런 선진국다운 법과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해 주시는 분들 속에서 이제 NPO 청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동산 기부, 주식 기부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부에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도화하는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말을 빼면 우리 이재용 의원님은 국회의원들 다 나갈 거라고 말씀하셔서 절대 안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23분이나 참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거 민간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큰 힘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유일하게 이 선진국에서 공공부문 지출도 낮고 기부 문화도 낮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려면 정말 기부 문화가 선진화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선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부문화 선진화 포럼이 창립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민사회가 발전하려면 시민사회 단체가 건전해야 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단체가 건전해지려면 사실은 돈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정부에서 오기보다는 사실은 시민들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영리 단체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분야에서 수행한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영리 단체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다름 아닌 기부 문화 활성화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도 중요하겠지만 민간 부분 스스로 비영리 단체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가치 있는 활동에 기부가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비영리 단체가 지속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말하는 건강한 사회는 신뢰 사회고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투명한 사회가 아닌데 과연 기부 문화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와 정신주의의 조화 그리고 밸런스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선진국민이 아닌데 어떻게 나라가 선진국이 됩니까? 일시적으로 GDP가 올라간다고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한두 달이면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한 방법론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부 문화의 활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행사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어도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2부 포럼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제가 맡은 파트는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과연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좀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저는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면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4년도에 복지 예산이 100조를 넘었습니다. 이제 예산에서 보면 거의 30%까지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지 예산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복지의 사각지대 그리고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과 공익성 검증은 기재부 세제실에서 하고 사후 관리는 또 국세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세 단계가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거를 한 군데로 몰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그래서 가칭 영국의 체리티 커미션과 같이 공익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민간 위주의 그리고 정부와 합동으로 이어지는 어떤 행정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서 설립부터 공익성 검증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그 비영리 단체 입장에서는 수능 비용과 여러 가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도대체 그 납세 의무도 다 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보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손원익 박사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중에서도 나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눔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그게 활성화가 됐을 때 이 연결고리가 안정되게 구축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2명이 노동을 해서 1명을 먹여 살리는 한국 사회가 곧 도래하는데 그 높은 세금을 책임지고 그러면서도 나눔의 그 노력을 줄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눔 교육에 대한 그 노력을 끊임없이 강조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밝게 하는 그 길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회계 정보의 유용성 관점에서 본 투명성이라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최근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투명성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투명성이 확보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 회의록이 공유된다,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공유가 된다, 그런 과정에서는 이러한 투명성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 결산, 재무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무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은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없는 만 못하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본론입니다. 그 국회 이렇게 그 기부문화 선진화 포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양당의 이렇게 그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 국회에서 맨날 이렇게 정쟁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겠다 모으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 기부문화 선진화에 관련된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학계와 전문기관과 또 정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이고 또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소통한다라는 것이 그 토양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최 의원 그 회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은 그 첫째로 저희 그 비영리 법인들 같은 경우에 이 회계라는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기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내부 통제, 그러니까 회계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이런 내부 통제 제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외부 감시 기능이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비영리법인 관리하는 하나의 통합기구 필요하다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총괄적인 정보 수집, 전문적인 대응,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PO 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간단한 설립 절차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규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 모금 단체 양성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웨이 방식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에 풀뿌리 NGO들이 말 그대로 공동 모금회라고 하는 그 공동의 브랜드로 지역 사회에서 모금하게 될 때 기부 문화 확산에 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부 문화 확산,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통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뭐 투명성이라든지 뭐 계획 기부 활성화라든지 이런 그 정책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눔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와 또 그 민간이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 과제들을 같이 함께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과제들에 대해서 또 저도 크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법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법을 통해서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한 12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1% 정도 되는 약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기부 제도의 근간으로서 그 모집 등록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또 많은 사회단체들 민간에서 그 개정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13년도에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일반적으로 그 이 규제법 일변도에서 그러니까 사전의 규제는 완화를 하되 사후의 통제를 강화하는 아까 투명성 강화라든지 하는 그런 맥을 같이 합니다. 그 한국의 기부 문화의 이 그 근간이 되는 어떠한 이런 그 법적 조항들이 그 어느 나라에서 어느 체계를 가지고 도입했는가? 101곳 단체명하고 대표명 설립 연도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좀 그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국회가 지금 나선 거는 기부를 좀 더 많이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였을 터인데 지금 이미 거다 놓은 이런 기부금 같은 걸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이런 부분을 지금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들어온 돈도 없는데 관리할 거 없습니다. MPO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라든지 참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토론 그 발표 토론이 결코 규제 일변도는 아니고요.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서 나눔기본법에도 조금 들어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큰 단체들이 작은 단체들을 서로 상생하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그 지원책에 대한 그런 노력들도 향후 그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서로 상생할까 하는 그런 방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그래서 이 그 국회 포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론화를 해서 또 여기 참여하는 많은 단체들이나 혹은 이 대표들이 가능하면 좀 이 그 많은 MPO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MPO들의 발전 혹은 기부 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법제화할까, 제도화할까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국회에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까지가 이제 저희들의 어떤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또 각 그 MPO들도 또 많은 시민이나 언론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 기부 문화 선진화를 위한 좋은 법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의해야 돼.